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뱅크 차터 관련 이야기인데요. 차터가 승인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였다 보니까 승인이 된 후에도 주가가 뭔가 점프하지는 못했죠. 이렇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판단을 하시면 되고, 차터는 발판쯤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앞으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 수입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뭐 단기간 내에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차터가 없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오기를 뭔가 뭐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차터가 생긴 후에는 사실은 좀 믿음이 있습니다. 뭐 한 분기 정도 실적이 조금 안 나와도 내년쯤 되면 확실히 지금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소파이가 추구해 왔던 그 실행 과정 속에서 정확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2분기 내에 차터 승인도 사실은 1월 달에 난 거니까 원래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물론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굉장히 늦은 것도 아니고 일단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 뱅크 차터가 소파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진짜로 이 뱅크 차터 승인이 어려운 건지 또 뱅크 차터의 승인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의미일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뱅크 차터를 최근에 얻은 기업들이 정말로 많이 없습니다. 16년도에 8, 17년도에 6, 18년도에 21,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13인데 기본적으로 많지도 않은 데다가 여기서 디지털 뱅크를 따로 나누자면 정말로 얼마 안 되고요. 넓은 의미로 핀테크라고 정의하고 이 핀테크 안에서의 차트도 많지 않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페이먼트 기업하고 디지털 뱅크 기업하고는 나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소파이를 핀테크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뱅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넓은 의미의 핀테크로 경쟁사나 이 소파이의 포지셔닝을 해두시면 굉장히 좀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페이팔과 소파이를 비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페이팔은 페이먼트 기업이고요. 소파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뱅킹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대출을 해주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주죠. 그래서 결제 솔루션 기업과는 핀테크라고 본다면 같은 영역에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하는 일이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두신다면 이 소파이의 뱅크 차터가 얼마나 희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봐도 현재까지로 본다면 최근에 뱅크 차터를 얻은 기업은 정말로 많이 없고요. 정리해보자면 핀테크 기업은 최근에 뱅크 차터 신청 시 신청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기존 은행을 인수한 후에 진행을 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핀테크고 또 뱅킹 관련 사업이 엮여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뱅크 차터를 얻는 게 이득일 텐데 왜냐면 차터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뭐 좋은 점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욕심내 볼만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의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은 거의 기존의 은행을 인수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인즉슨 은행을 인수할 정도도 돈이 없는 영세한 규모의 핀테크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능하겠지만 뭐 여태까지 지난 걸로만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 뱅크 차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핀테크 차터라는 것들이 원래는 도입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들에게 어떤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텐데 들어오게 하는 게 핀테크 차터인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차터라는 굉장히 높은 벽이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핀테크 기업들의 뱅크 차터 리스트를 쭉 보시면 일단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위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기업 한 군데 꼽으면 2010년도에 그린닷이 있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선불 직불 카드 회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머니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나마 네오뱅크 쪽이어서 소파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규모적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퀘어가 있습니다. 스퀘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물론 이제 암호화폐나 기타 등등 대출 사업도 조금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대출 관련 쪽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본인들의 포지셔닝상 아직 대출을 키울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완벽히 같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래 보시는 로빈후드 역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증권 거래죠. 그나마 가장 아래에 있는 랜딩 클럽이 소파이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만 보시면 그렇습니다.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차트 획득 기업은 많지도 않고요. 규모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차터가 있는 핀테크 기업은 정말로 많이 없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파트너뱅크, 그러니까 은행과 함께 어쨌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리스트한 건데요. 보시면 소파이랑 이 파란색이 대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소파이와 케비지와 블루바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없죠. 스퀘어나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 중에서 뭐 스트라이프나 그린닷이나 로빈후드, 페이팔 등등 은행과 협업해서 일하고 있고 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결국은 이 중에서 이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중에서 대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들 중에서 뱅크 차터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많지도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실 만한 기업 중에서 진짜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서 대출을 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죠. 뭐 많아봤자 뭐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꼽더라도 뭐 많아봤자 뭐 현재까지 해서 뭐 5개 정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뱅크 차터가 있는 소파이의 현재 위치가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출 시장으로 본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게 기업 규모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싸면 일단 거기서 받고 보는 게 좀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굉장히 많은 핀테크 기업들, 나열할 수도 없는 상장했지만
나열할 수도 없이 진짜로 많은 디지털 핀테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소파이가 돋보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소파이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많이 없고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의 앞으로의 미래는 적어도 차터가 없는 대출을 해주는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